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자존감이 낮은 아내들의 특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 제목이 너무 자극적인가요? 캔디가 뭐라고 누군가를 판단해? 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의 외도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담하면서 똑 부러지고 당차게 외도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 아내분들을 보면 그 시절에 내가 저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아내분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아는 순간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내가 상간녀보다 못한 여자였나?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았구나. 나를 두고 바람까지 나버린 남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내 모습에 자존감은 점점 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정말로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내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존감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세우는 아내분들과 무너진 채 허우적대고 계신 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내들은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서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감이 크다. 당연히 남편이 바람이 나서 가출을 할지 이혼을 요구할지 제자리로 되돌아올지를 모르니까 앞날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초연한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다 잘 될 거야. 잘못된 건 내가 바로 잡아야지.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내 자신이 불안감을 느낄 때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조건 걸으시거나 명상, 음악 등을 들으면서 불안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감정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불안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려야 나쁜 감정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내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을 느끼는 시간도 너무 길고 그 크기도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계속 보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이고 안 될 이유만 찾는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안 될 경우만 계속 생각하거나 말로 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으면 어떡해요? 남편이 가출하면 어떡해요? 남편이 이혼 소장을 보내면 어떡해요? 상간녀 남편에게 알리라고 미션을 드리면 그쪽 남편이 상간녀 소송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땡큐인 건데 그것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쪽 남편이 안 받으면 어떡해요? 그 남편이 우리 남편 직장에 찾아가면 어떡해요? 걱정, 걱정, 걱정. 끝없는 걱정을 합니다. 안 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닥치면 그냥 그 상황에서 닥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그 상황에서 찾고 대처를 하면 되는데 왜 미리 사서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아내 바람을 겪는 남편들이 해보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몇 가지 일어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상황에 대처할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남편들이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걱정만 하고 안 될 거라고 그런 이유만 찾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남편을 두려워한다. 원래 멀쩡했던 아내분들이 나르시시스트 남편을 만나서 조종당하며 살았거나 폭력 혹은 폭언을 하거나 분노 조절을 못하는 남편을 만나서 눈치를 보고 참고 살았던 아내분들 대부분이 자존감은 바닥을 쳐 있는 상태이고 그런 남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남편을 두려워하는 아내를 자신의 손바닥 위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상간소송 시작한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온갖 협박과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아내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 책임이 아내 잘못이라고.
왜냐? 여기 소송 왜 했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했잖아요. 그 지 잘못이잖아요. 근데 아내분들한테 잘못했다고 합니다. "네가 소송까지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남편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 참 아이고 코웃음을 치면서 병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격 장애에 미친놈이 바람까지 폈네. 아이고 병신.'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소송하면 남편이 어떻게 할 건지 너무 두려워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을 한 건 남편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애쓰고 계신 바른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아내분입니다. 호기롭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전에 남편의 눈치를 보는 약하디 약한 여자가 아닌 여전사로 변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결정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꼭 누군가의 조언이나 생각들을 들어야 합니다. 주변의 조언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언들을 듣고도 결정을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물론 저는 외도 상담사이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결정할 때 조언을 하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을 듣고 직진을 하시면 되는데 저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 주변인들의 조언이 짬뽕이 되어서 결국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내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아내분의 결정권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행하지 못한다. 미션을 드리면 호기롭게 직진하시는 아내분들 대부분이 가정회복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가정회복이란 말이 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경우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카페에 보니까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온갖 분노와 회의감으로 힘들어하시는 아내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미션을 드리면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드린 미션의 실행은 1도 안 하셨으면서도 불안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요? 또 연락해서 재차 물어보십니다. 아내분, 제가 지난번에 드린 미션은 실행하셨습니까? 아니요. 드린 미션을 실행하셔야 다음 미션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운 거죠. 네. 그런데 그냥 실행하셔야 됩니다.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남편 바람 잡으셔야 되잖아요. 여섯 번째, 모든 생각이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다. 남편이 싫고 죽일 놈, 살릴 놈이라고 욕하시면서도 남편이 늦게 퇴근을 했다. 남편이 그년이랑 통화를 했다. 그년을 만나는 것 같아. 상담 시간 내내 남편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간녀 치는 것에만 집중하시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는 막 곤두서가지고 남편만 바라보지 마세요. 욕밖에 안 나오죠. 그렇게 전 말씀드리거든요. 남편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미 남편은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 등에 집중해서 막 분노가 올라올 거고 아파해봤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분노해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 했다가 남편은 그 말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이런 말밖에 못 듣습니다. 상간녀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남편분은 그냥 미친놈, 죽은 놈, 제정신이 아닌 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분이 아무리 말하고 울고 불고 해도 아내의 아파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아내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간녀 치는 것에 집중하시고 아내에게 집중하시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이상은 일단 저 멀리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기 중심적이다. 의외시죠? 자존감이 낮은 아내분들의 경우 의외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타인을 배려할 여유조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이런 생각에 집중하면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의 눈치는 보지만 실은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더 많이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럼 돈 챙기고 재산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그만큼 거기 집착할 시기가 아닌데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물질적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7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아내분이 계시다면 아내 스스로 내 자존감을 더 높이려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멀쩡한 사람이야. 그냥 남편이 바람핀 것뿐이야. 내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더 높이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자존감 올리는 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아내분의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외도 상황을 조금 더 현명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잡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